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살인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제가 10년 전에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살인죄 적용하고 엄히 처벌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전초소생 자녀들에 대한 계모들의 학대란 이야기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서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계모와 계부가 나오는 동화 생각나는 네네. 거 있으세요? 장화홍영전 어릴 때 몇 네. 번이고 봤던 장화홍영전. 네. 백설공주, 신데렐라. 신데렐라, 콩쥐팥쥐, 네, 콩쥐팥쥐 그러네요. 네. 네. 계모, 계부. 법률 용어로는 새어머니, 새아버지. 네네. 이을 개자 어미모, 이을 개자 이을 아비부. 개자군요. 예. 어허. 이 제도는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계모, 계부라고 하죠. 이들에 대해서는 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죠. 아, 너무 많죠. 4대 동화. 그것이 끼치는 인류사에서 막강한 영향력. 그렇죠.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평생 데리고 다니는 개가 두 마리 있는 거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이거 네. 평생 우리가 데리고 다닌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인종에 대한 네. 것들 또 지금 말씀하신 새어머니, 새아버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애인 복지론을 여러 해 동안 강의한 교수인데요. 장애인 복지론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에요. 직접 접촉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고 있던 것,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검증해봐라 이런 그러긴 이야기를 한데 하거든요. 네. 편견이 가득 차 있으면 네. 경험이 쉽지가 않아요. 네. 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남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술을 한잔하고 울면서 네. 콩쥐팥쥐, 네네.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동화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아하. 어려서 나는 어머니와 사별하고 헤어졌는데 네네. 새어머니가 왔는데 저 새어머니는 계모여서 나를 학대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내려고 정말 무지무지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이간질시키고 싫은 집만 골라서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집을 거쳐간 새어머니가 10명이 넘었대요. 그런 동화가 없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네네네. 아버지가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머니를 바꾼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마음 아프고 그 동화 난 불사르고 싶다. 아이고, 네. 가장 슬픈 그림자를 그 사례 하나가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계모, 계부에 의한 학대와 친부모에 의한 학대 중에 누가 더 많을 것 같은가요? 이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친부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75%에서 86%까지 친부모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계모는 4%밖에 안 돼요. 아하. 계모에 의한 학대만 부각되죠. 실무에서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 진짜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감동적인 새어머니, 새아버지 진짜 많고요. 네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계모, 계부가 숫자가 적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혼 가정 정말 많아요. 재혼 가정 많고요. 네네. 재혼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전부 다 계모, 계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계모, 계부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부터 없애자. 새어머니, 새아버지. 그리고 편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암이 걸리거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를 위탁 가정에 보내는 경우에 그럼 짧게는 뭐 1년, 3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너무 특이한 현상이 많은 경우에 원가정으로 안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위탁 가정 부모님들하고 너무 네네네. 애착 관계, 친밀도가 높아져서 적어도 3년 동안은 새엄마, 새아버지 밑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죠. 남의 집 애를 우리 집에 데리게 오겠다 할 때는 그분들의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기서 한 3년 있으면 다시 우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 더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데로 가고 싶지 않고 더 환경이 좋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 집에 있고 싶어. 그것을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고레다 히로카즈 일본 유명한 감독이 만든 어떤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데
그걸 못 견뎌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가족들이 기르는 거죠. 나중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대사가 이래요. 네. 낳아줬다고 다 엄마인가요? 실제로 제가 만난 엄마들 중에는 새로 재혼을 하면서 전처 아이가 있다면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차별을 할 것 같아서 불임 수술하고 온 엄마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 심해서 이혼한 아빠는 안 바뀌거든요. 재혼한 부인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이 전처 소송의 아이가 엄마 나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해서 새어머니를 따라서 쉼터로 와서 이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친양자 입양해서 내가 얘를 키워줄 수 없냐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 좋은 새엄마, 새아빠가 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에 가서 어린 아이가 셋 있는 교수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세 어린 아이들한테 다가갔죠. 다가가서 네. 이렇게 물었죠. 너희들 생각에 너희가 좀 불쌍한 것 같니? 그랬더니 저희들 너무 불쌍해요. 갑자기 아줌마 오면 아빠하고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네, 너무 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아빠는 어떤 것 같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중간에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겠니? 네, 그랬더니 네. 아줌마도 불쌍해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첫 순서를 아줌마가 어떤 것 같니?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컵에 커피가 담겨 있는데 콜라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커피를 먼저 꺼내서 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커피가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힘들겠다. 엄마 아빠는 좋아서 만났지만 너는 친엄마도 아니고 혹은 친아빠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하고 마음을 충분히 읽어줘서 커피를 빼내준 다음에 그 뒤에 아빠는 네. 어떻겠니? 엄마는 어떻겠니?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겠니? 네. 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새엄마, 새아빠야말로 아이들이 박수치면서 그러면 우리 노력해서 한번 적응해 봐요. 이럴 수 있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음의 원리도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새엄마 잘해주니? 새아빠 잘해주니?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편견을 가질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터놓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적응할 수 있게끔. 저도요, 애들 키울 때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돼야겠다. 사리가 몇 가만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결정해야 될 거나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재혼 가정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10배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성숙한 사회에서는 격려하고 인정하고 맞아요. 보도하고 맞아요. 알리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사님과 지금 나눈 것처럼 어떻게 좋은 새엄마, 새아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 네. 원리들도 전해주는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팁 하나를 드리자면 새롭게 결혼하려는 두 분 다 돌싱이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네. 저희들 10회 상담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에 10회 돈을 각자 반씩 내서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네네. 그랬더니 10회 동안 해봤더니 아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게 이미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너무 잘 적응이 돼서 지내고 있다고 네. 지금도 저한테 감사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저는 그 말씀을 팁으로 드리고 싶네요. 저도 팁을 드린다면 바로 혼인 신고하거나 결혼식 올리거나 재혼하지 마시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네네. 그러면 동거를 좀 해보는 것도 좋다. 아하. 재혼하기 전에. 네네네. 그러고서 정말 적응이 되고 좋은 네, 관계 서로가, 자신이 서로가. 생기면 네네. 그 다음에 혼인 신고해도 늦지 않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예. 네.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렵고 그래요. 재혼해서 다시 시작하거나 그러면 우리 새어머니 새아버지에게 따뜻한 박수, 아, 격려,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 네, 조언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런 우리 편견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